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복습 강의, 세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무장독립투쟁,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복습 강의를 통해서 꼭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1920년대 부장독립투쟁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 노트 있잖아요. 역사 학습 노트 5. 역사 학습 노트 5에서 5페이지 독립군을 조직하고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이쪽 페이지 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먼저 봐볼게요. 자, 여러분 5페이지 펴주셨나요?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보고 있는 시기는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었잖아요. 1919년 이후에 자, 우리나라의 무장 독립투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나오네요.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의열단. 의열단 여러분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의거운동 단체, 의로운 열사들의 단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의열단의 리더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원봉은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줬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 현상금 1위, 일본 얘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김원봉이 1919년에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을 한 단체가 이 의열단이 되겠고요. 의열단은 주로 식민통치기관을 파괴를 하고 일본인 고위 관리와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열사들이 조선총독부 파괴, 친일 요원 암살 이런 활동들을 펼친 게 바로 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60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따로 읽어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0쪽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학습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살펴보았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만주 연해주, 만주랑 간도, 간도, 연해주 이런 땅에서 우리 1920년대 초반에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독립군의 화려한 승리, 1920년대 당시에 우리 독립군의 화려한 승리가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교과서 아까 몇 페이지였죠? 5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지도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백두산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백두산부터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이라면 백두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백두산을 기점으로 자 이쪽 부분 여러분, 이쪽 부분을 선생님 북간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북간도 또는 북만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북만주.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봉오동이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봉오동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봉오동 여기 있죠? 봉오동. 그리고 이 밑에가 청산리입니다. 청산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3.1운동을 전후하여 우리 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한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고 일본군과 정찰서로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에 시달리던 일본군이 독립군을 공격해오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다양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1920년 6월달에 있었던 이 전투를 우리가 봉오동 전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장군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는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만주의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이게 더 병사를 늘린 거죠, 여러분. 봉오동 전투에서 이게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엄청 프로더라. 이렇게 느껴진 일본은 더욱더 병력과 군대를 증강을 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만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만주의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으로 독립군 부대를 추격을 하게 되었다. 이사 이후 독립군들이 이 봉오동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을 판단을 하고, 자, 어디로 근거지를 옮깁니까? 이 청산리 계곡, 백두산 부근의 이 청산리 계곡으로 이 일본군을 유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다시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표시해볼게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대 반격을 가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 크게 이긴 전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산리 전투를 우리가 청산리 대첩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10월 달이 되겠고요. 우리 밑에 교과서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역사탐구 빛나는 승리 청산리 대첩.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2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간도를 침략해 독립군과 중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독립군은 오지로 피시나라는 중국 당국의 권유에 따라 백두산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독립군이 청산리 일대로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곳을 포위하였다. 청산리는 주변이 험한 산세로 가로막히고 계곡의 길이가 동서로 25km에 이르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었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에 맞서 이 일대의 백운평, 왈루고 등지에서 6일 동안 10차례 이상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를 통틀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서 단 60여 명이 전사하였으나 일본군이 12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청산리 대첩은 우리 독립전쟁 역사에서 가장 빛난 승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본군을 화려하게 무찌른 이 전투가 우리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무슨 군대였죠, 여러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이 화려하게 북로군정서군을 포함해서 다양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활약을 했던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독립군의 화려한 승리가 있었는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 승리 뒤에 우리 독립군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지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입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동포를 학살하고 수많은 가옥을 불태우는 이른바 무슨 참변? 간도 참변. 아까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다시피 이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 여기를 우리가 간도 땅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여기가 잠재적으로 우리 독립군이 생기는 곳이다 보니까 일본 얘들이 여기를 싹 다 분리를 질러버리는 거죠. 이쪽 일대를.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얘들이. 이것을 우리가 간도 참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후 독립군은 밀산부에 집결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대를 또 조직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보보드니시라고, 이 자유시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시로 이동해간 자유시로 도착을 했는데, 우리 독립군이 여기서 러시아 적군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독립군을 무력으로 무장 해제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독립군이 수백 명의 독립군이 죽거나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자유시 참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21년 자유시 참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에 우리 봉오동 천산리 이쪽 우리 간도 땅을 일본 애들이 막 불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참변이라 했죠? 간도 참변. 그럼 더 이상 우리 독립군이 이 간도 땅, 이 만주 땅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밀산에 모여가지고, 자, 어디로 떠납니까? 러시아 자유시 스보보드니시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독립군의 자유시 이동이 되겠죠. 자유시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러시아 애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적색군의, 아까 뭐라 나와 있었죠? 러시아 적색군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한 독립군을 무력으로 무장을 해제를 시켰대요. 러시아 애들이 이제 우리 적세권 밑으로 들어와서 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독립군이 그걸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게 되고 우리 독립군이 크게 조직력이 와해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자유시 참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 참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3부를 조직을 하게 합니다. 다시 여러분, 3부는 뭐라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를 조직을 정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3부의 실체 여러분, 3부의 정체는 뭐냐면은 3부는 군사조직과 행동조직을 갖추고 만주 동포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조직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부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통합하려는 3부의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여러분? 3부가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은 하나로 합쳐진 건 아니고 두 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3부가 어떻게 합쳐지냐면 북만주 일대에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남만주에는 국민부 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참정신의 3부가 있었는데 이 3부가 어떻게 통합이 되었다고요?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로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혁신의회 산하 조직의 군대가 우리 선생님 또 뒤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게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장군은 지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부 산하 조직의 군대가 조선 혁명군이라는 군대가 되겠죠. 이걸 이끌었던 대장군은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급하게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 노트 5에서 여러분 6페이지 퀴즈 타임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안 했었죠? 시간 관계상 못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자 1번 자 문화통치 시기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이 임명되었다. 여러분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이 임명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빵건입니다. 빵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네, X입니다. X 2번 김원봉 등이 조직한 신간회는 식민통치기관 파괴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신간회가 아니라 김원봉이 뭘 조직을 했었죠 여러분? 신간회가 아니라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했었죠.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물산 장려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여러분 3번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지금 바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대구가 아니라 여러분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평양입니다. 평양. 대구에서 시작된 건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이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었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개념입니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건 뭐가 틀렸나요? 4번은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옳은 문장이 될까요?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겠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형태로는 무슨 공화정이다? 민주공화정이다. 여러분 민주공화정은 왕이 없고 누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정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로 연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피식하시면 되죠. 대학 설립 안 됐습니다. 대학이 설립이 안 됐고 굳이 이거를 좀 약간 옳게 고친다고 하면은 일본이 일제가 1925년 이후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더욱더 저지를 시키려고 일본 일제가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만들어준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걸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7번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으로는 검은도 소작쟁이가 있다. 이것도 그냥 피식하면 되죠? 여러분, 검은도가 아니라 뭐였죠? 암태도.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다. 자, 2번. 일제는 1920년대부터 땡땡땡땡땡땡을 실시하여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1920년이래요. 1920년대부터. 19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수탈 정책이 뭐가 있었죠? 자, 큰 소리로 뭐가 있었죠, 여러분? 네, 맞아요. 산미 왜 안 써지지? 증식 계획이 있었죠? 그럼 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증산이 되긴 됐죠, 여러분? 근데 증산된 양보다 뭐가 더 많았죠? 일본에 유출된 쌀의 양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한국인의 식량 사정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해 주세요. 2번 중요 표시하고, 여러분, 2번. 일제는 1925년에 땡땡땡땡땡을 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였다. 일명 사회주의 탄압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1925년에 일본이 제정한 악법. 이게 뭐였죠, 여러분? 5글자.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1925년 치안유지법. 3번도 중요 표시하고, 비타협정 민족주의 진영과 비타민과 사회주의 진영이 여러분 연대하여 또는 결합하여 또는 협동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1927년에 뭘 창립하였다? 신간회라는 단체를 창립하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선생님 따로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여러분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무장독립투쟁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랑 1920년대의 무장독립투쟁을 봤다면은, 자, 지금부터는 몇 년대입니까? 1930년대의 무장독립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930년대 초반 부분이 여러분 64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65페이지는 1930년대 중후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64페이지부터 봐볼게요. 자,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고 광복을 준비하다. 자, 가장 먼저 또 나온 단체가 있네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단체가, 자,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쌤 읽어볼게요. 1920년대 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 감시와 탄압, 내부 분열 등으로 침체에 빠지자,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김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몇 년에? 1931년에. 그리고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주도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한번 봐볼까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쌤 읽어볼게요. 1932년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봉창의 의거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이때 당시 센세이션한 사건이 바로 이 이봉창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봉창은 누구한테 폭탄을 던졌다? 일본 국왕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일제가 상하이를 점령을 합니다.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을 해요. 이게 1932년입니다. 상하이 사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상하이를 점령하고 그 상하이에 있었던 훈코 공원에서 일본 애들이 이 자기네들이 이겼다 하는 이 전승 기념 행사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 파티를 열게 되니까 우리 윤봉길 의사가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인 고관과 장성을 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고 있던 중국인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했으며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장제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격찬을 하게 되면서 이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김구가 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이유가 임시정부가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침체에 빠졌어요. 여러분 뭔가 영향력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이렇게 침체에 빠졌는데 이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이젠 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속해 있는 이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의거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윤봉길과 이봉창의 의거를 단행을 했던 이 단체가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인애국단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투쟁. 자, 우리가 지금 시기 구분을 해야죠. 자, 언제라 했습니까, 쌤이? 1930년대 초반입니다. 1930년대 초반. 아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런 단체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하조직의 군대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북만주에는 한국 크게 써볼게요, 여러분. 한국 독립군 이런 군대가 있었다 그랬고요. 자, 남만주에는 조선 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여러분,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읽어볼게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을 하자. 자, 만주사변 절대년도죠. 만주사변 몇 년이라고 그랬었냐, 선생님이? 만주사변은 1931년.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게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그 다음에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누구랑 힘을 합쳐 싸웠다고요? 누구랑 힘을 합쳤다고요, 여러분?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럼 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를 했나요? 20년대와는 다르게. 자, 앞에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했잖아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중국도 이제 점령을 하니까 중국네들도 일본이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힘을 합쳐서 싸우는, 자, 3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 무장 독립투쟁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다시 써볼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한중 연합작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중 연합작전.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로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뭐 한국 독립군은 이 북만주에서 쌍성보 전투, 그리고 뭐 대전자령 전투 이런 전투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일본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대규모의 부대 활동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독립군은 자, 중국 남쪽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군대를 결성하여 동북항일연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계속 유격투쟁을 전개하다가 40년대 초반 소련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30년대 초반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한중연합작전 무장 독립투쟁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과 누가 활약을 하였다? 조선혁명군이 활약을 하였다. 한국 독립군의 총대장 장군은 이 지청천 장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군의 리더 총대장은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5페이지. 자, 65페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 1930년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중후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64쪽은 1930년대 초반이고, 자, 65쪽은 3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 읽어볼게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일전쟁도 절대년도입니다. 여러분, 중일전쟁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1937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앞서서 만주사변 몇 년이었죠? 만주사변은 1931년. 그리고 중일전쟁은 1937년.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37년에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도 뭐 이거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할 거 없이 이제 무장 독립투쟁, 일본에 맞서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자, 우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한.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우한 찾아보세요. 우한 어디에 있나요? 우한. 쌤 찾았는데. 우한 여기 있죠, 여러분? 우한. 이 중국 남쪽 이 양자강 중류에 있는 이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자, 김원봉 어디서 나왔었어요? 아까 그 의열단의 그 김원봉이 이 중국 관내에서,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한국인의 무장 독립군 부대인, 자, 뭘 만들었습니까? 조선의용대라는 군 부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38년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우한에서,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우한에서 김원봉 아저씨가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의 무장 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라는 군 부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실까요?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자료 톡톡 중요 표시 한번 하시고 좀 읽어볼게요. 일제의 중국 침략 이후 김원봉은, 아까 그 의열단 활동을 했던 그 김원봉, 독립운동 연합 세력으로서 처음에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 당을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 항상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혁신후에 국민부라는 먼저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이제 당이 만들어지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밑에 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원봉도 민족혁명당이라고 좌익이고 우익이고 할 것 없이 중국 관내에 있는 모든 우리 독립 세력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혁명당의 산하조직 군대로 1938년에 무슨 부대를 만든다고요?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창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중국군과 협력을 하면서 일제에 맞섰으며 유격전과 기습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1941년에 조선의용대는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싸웠던 조선의용대가 1941년에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화베이 지역,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베이징 있는 곳. 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대원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또 다른 조직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진성사회주의자들, 이 계열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빠져나와서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쳐 싸우겠다라고 만든 단체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조선독립동맹의 산하조직 군대가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우한에서 1938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었었잖아요.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민족혁명당 산하조직 군대인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 로양쯤 와가지고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분리가 된다니까요. 두 개로 분리가 돼가지고, 아까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중국 공산당의 본부가 있었던 이 예난으로 떠나게 되고, 자, 이 예난에서 여러분 조선독립동맹 이걸로 써볼게요.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조선독립동맹의 산하조직 군대가 조선의용 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남은 세력, 김원봉이 여전히 이끌고 있었던 로양에 남아있는 남은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김원봉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대원들은, 자, 1942년에 김구가 충칭에서 조직을 했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 조선의용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구분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을 꼭 구분을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지워볼게요.
파란색 화살표 한번 봐보자고요. 이번에 파란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는 조선의용대 이동 루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루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이렇게 본부로 옮겨 다녔었어요. 본부로 옮긴 이유는 여러분, 원래 임시정부의 본부가 어디에 있었죠? 상해. 외교 활동에 유리한 이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1932년에 뭘 일으키죠? 상하이 사변.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이 상하이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가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막 일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저우로 갔다가 전장으로 갔다가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까지 옮겨 다니다가 1940년에 이제 아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다시 한번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내주까지 이동을 해서 자,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새롭게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칭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의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군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1940년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조직의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일제의 중국 침략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어디로 이동하여? 충칭으로 이동하여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지청천, 아까 나왔던 그 지청천이 이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였다. 몇 년에? 1940년에. 어디에서?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은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부대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요 말 얘들아. 요 말이 지금 요 말이죠? 김원봉을 비롯하여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는 대원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다면서요. 이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부대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조직력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은 어떤 활약을 했냐면은 중국 국민당과 협조를 하면서 중국은 물론이며 중국에서 지금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막 중국 땅 이런 데서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은 물론이며 어디까지 가냐면은 멀리도 가네요.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연합군,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되겠죠. 이런 연합군들과 함께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은 우리 임시정부 활동을 하던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말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포로를 신문을 한다거나 선전 활동, 대외 공작, 암호 회독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공동 작전을 전개를 하였다. 또 어떤 활동도 했었냐면 미군과 연합을 하여서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 OSS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막 우리 부대원들을 한국 광복군의 부대원들을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방 맞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합군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국내 진공작전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한국 광복군이 계획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가 선생님이 67페이지까지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67페이지까지인데 67페이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내용들인데 67페이지는 한국 광복군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고 66페이지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따로 문제를 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66페이지는
미리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 66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복습 강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1920년대, 30년대 초반, 그리고 30년대 중후반까지의 우리 우리 식민지 조선의 무장 독립투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교과서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여러분 온라인 강의 복습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때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